과연 AI를 안 하면 망할까? 물론 이제 인터넷을 안 하는 기업들은 망했죠. 그럼 AI를 안 하면 진짜 그럴까? 네, AI를 안 하면 망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많은 분들이 그 일반적인 생각을 하니까 HBM 시장이 이제 새로운 진입자가 오면은 이제 곧 단가가 두두두둑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두두두둑 떨어질 거면 이번에 청주 공장에 20조가를 들여갖고 하이닉스가 공장을 짓겠다는데 그것의 주력이 HBM이라고 지금 언급을 하고 있죠. 맞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그 가격이 우수수 떨어질 것 같으면. 근데 가격이 안 떨어진다는 보장이 어디 있지? 하는 생각을 투자자들이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사실 그렇게 제가 작년에 출연해서 그런 이야기 했었습니다. HBM이 나중에 진화할수록 가격이 떨어진다? 도저히 안 그럴 것 같은데요 라고 말씀드린 게, 그때 하이브리드 본딩 적용해야 되고 인풋 아웃풋도 1024개에서 2048개로 늘려야 되고, 그리고 층수도 높아지고, 저 기술이 난이도가 보통이 아니고 정말 더 어려워지고 장비도 훨씬 비싼 거 써야 되는데 어떻게 가격을 낮출까라고 이제 저 그때 말씀드린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실제로 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예상한 스펙보다 훨씬 낮아지고 있잖아요. HBM4도 아마 2048개 또 이거 될지 안 될지도 몰라요. 사실은 또 다운그레이드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만큼 수율도 어렵고요.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지금 수율 제일 높은 회사잖아요. 네, 그렇죠. HBM3 수율이 70%가 안 돼요. 제가 확인한 거. 3E요, 3요? 3요, 3. 옛날 거. 네. 아, 옛날 거까지는 좀 미안한데. 그렇죠. 지금 주력 H100에 들어가는 거. 근데 H200이나 B200 같은 데는 HBM3E가 들어가잖아요. 그 수율은 아직 몰라요. 그거 아마 수율 제가 봤을 때 50% 당분간은 안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결론이 이렇게 되겠네요. 그 옛날 이제 반도체가 걸어갔던 길, 신제품 가격을 최고로 많이 받고, 한 텀 지난 건 떨어지고, 두 텀 떨어진 건 뚝 떨어지고. 맞습니다. 예를 들자면 HBM3E의 수율이 나오는 순간 HBM3E의 가격은 굉장히 높게 받지만 2 가격은 똥값이 돼서 수량 기준으로 상당히 많이 가지고 간다고 해도 마진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남지 않는, 그러니까 D램보다 조금 더 남는 수준, 뭐 이런 정도 되지 않겠어요? 파운드리하고 똑같습니다. 파운드리가 7나노에서 충분히 돈을 벌고 그리고 5나노로 가고, 근데 뒤늦게 7나노 들어온 업체들은 삼성 같은 데는 돈을 못 벌고, 그럼 D램에서 번 거 가지고 투자하고, 이런 식으로 따라가야 되고, TSMC는 7나노에서 충분히 벌고 5나노 투자하고, 5나노에서 충분히 벌고 4나노 투자하고, 선순환이 되는 거고요. 후발 업체는 계속해서 자기 돈 태우면서 가야 되는. 그게 아마 HBM에서도 그럴 가능성이 있죠. 자, 그러면은 하이닉스가 의외로 HBM3E, 그다음 HBM4 여기까지 상당한 마진율을 누리면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내년도 상반기까지 그런 계산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게 이번에 그 M15X 공장 팹 투자에 대한 그게 시그널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보장이 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한 3개월에서 6개월 계속 앞서갈 수 있으니, 과거 삼성전자가 일본 업체들을 무너뜨리면서 했던 방식을 자기네가 할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주문용 메모리에서는 그런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주문용 과거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을 때는 이제 주문용 규모가 HBM 규모가 D램 규모에서 대략 한 20% 정도까지도 커질 수 있다라는 톤으로 얘기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똑같습니까? 아니면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이게 금액 기준으로는 저는 50%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금액 기준 50%? 금액 기준으로는 50% 되고요. 비트 기준으로는 30%까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온 세상에 AI 반쪽 AI가 되는 건데? 그만큼 HBM이 비싼 거죠. 비싸고 그리고 수요처가 많아지는 거고요. 지금 우리 HBM이라고 그러면 서버 칩에만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조만간에 레벨 3 자율주행차에도 들어가거든요. 아, 그래요? 네, 들어갑니다.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디바이스에는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온 디바이스 AI는. 컴퓨터는 혹시 모르죠. 뭐 컴퓨터는 워크스테이션 같은데 일부 하이엔드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하나 이제 있는 게 MEC라는 시장이죠.
멀티 액세스 엣지 컴퓨팅. 네네. 그러니까 통신 장비인데 이제는 미리 갖다 놔야 되죠. 지연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게 왜냐면 로봇이나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는 지연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네네네. 통신 속도 아무리 빨라도 네, 그게 뭐 스펙트럼을 아무리 넓힌다고 해도 네. 밴드위스가 한계가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갖다 놔야 돼요. 아. 그러면 그 MEC 쪽에는 대부분 HBM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네. 네. 그러면 이제, 야, 그러면 이제 하이닉스 방향을 참 잘 잡았어요. 운도 좋았던 거고. 사실, 게임 가속기 만들다가 이거 만들었을 텐데. 이 시장이 이렇게 커질 거라고 생각했으면 준비를 해놨겠지. 맞습니다. 네, 다 준비를, 다 몰랐던 거고. 그렇죠. 아,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제 메타라든가 실적 발표 때 이제 뭐 테슬라조차도 그렇고, 뭐 H100이 뭐 8만 5천 개 필요하다. 테슬라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빅테크랩 저기 메타 같은 경우는 최대 100억 달러가 더 투자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봐서는 일단 당분간은 문제 없는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근데 제일 걱정나는 게 갑자기 어느 날 수요 절벽이 딱 오는 거 아닌가. GPU 서버 다 채워놓으면 당분간 별로 필요 없어요.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래서 이제 내년도쯤에 우리가 그걸 맞닥뜨리게 되면 올해 어떤 주가 고점을 우리가 맞는데 그 다음에 격하게 떨어진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은 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코인에서도 똑같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옛날에 그 채굴. 그렇죠. 암호화폐가 있는데 비트코인의 그 어떤 암호화폐 효율성이 너무 떨어지잖아요. 네. 거래 속도도 너무 느리고 쓸데없이 컴퓨팅 파워도 너무 많이 쓰고 누가 똑똑한 천재 같은 애가 나와서 이거 대체해버리면 끝인 거 아니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AI라는 기술이 굉장히 비효율적이긴 해요. 네네네. 왜냐하면 너무 많은 컴퓨팅 파워를 쓰고 네. 그게 너무 많은 전기나 이런 자원들을 소모하거든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트랜스포머라는 알고리즘 기반으로 모든 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트랜스포머라는 알고리즘이 대체된다 그러면 수요 절벽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론이 바뀐다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매개 변수가 지금 1조, 2조 개짜리인데 갑자기 뭐 700억 개짜리가 이겨버리는 거죠. 알고리즘을 가지고. 네. 근데 그게 아직 아무도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예측의 영역이 아닌 거죠. 네. 그것도 그러니까, 만약에 네. 누군가 이렇게 예를 들어 뭐 중간값을 네네. 진짜 현명한 중간값을 이런 방향성에서는 예를 들어 스포츠 AI 쪽에서는 이런 툴을 가지고 하면 조금 더 쉽게 근사치에 간다 이래 버리면 갑자기 많은 경우의 수를 안 보고도 금방 갈 수 있는 맞습니다. 거니까 그런 게 툭 튀어나오면 그럴 수는 있는데 지금 당장에는 그렇죠. 누가 뭘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고 그렇죠. 나온다고 해서 그게 적용이 된다는 것도 맞습니다. 장담할 수가 없고 이런 그러니까 이제 거죠. 항상 그 어떤 매개 변수가 작은 파인 튜닝이라고 하죠. 기존에 이제 뭐 대부분 메타가 라마를 오픈 소스로 제공해 주기 때문에 네. 라마 가지고 뭐 많이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구글 제미나이보다 나아요. 뭐 챗GPT보다 나아요. 근데 특정 부분에서 나아요. 근데 결국 AGI로 가려면 다 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그런 도전들이 있었는데 네. 실제로 뭐 그게 그렇게 되진 않았거든요. 대표적인 클로드 3 그거든요. 엔스로피의 클로드 3 같은 게 네. 텍스트에서는 사실 그런 성능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뭐 GPT-4나 네. 아니면 제미나이 프로 1.5보다 텍스트에서 나왔거든요. 아니 네이버 서비스 말씀하시죠? 아니 클로드라는 그 엔스로픽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네네네네. 죄송해요. 아마존이 한 40억 달러 정도를 투자한 회사가 있어요. 네네네. 여기는 그냥 어떻게 보면 매개 변수가 구글이나 그 오픈 AI보다 크진 않아요. 네. 근데 얘가 클로드 1이라는 것도 있었고 2라는 것도 있었는데 1, 2까지는 그냥 그냥 벤처 회사가 하고 있는구나. 3부터 텍스트에서는 굉장히 얘가 성능이 좋은 거죠. 그래서 와 파인 튜닝으로 해도 매개 변수를 안 키우고 저게 되는구나라고 했는데 그 오픈 AI가 소라를 공개했죠. 네. 그래 텍스트 열심히 해. 우리는 이게 멀티 모달로 가버리면 그러니까 결국은 다시 또 컴퓨팅 파워 게임으로 그렇죠. 해버리는 거죠. 네. 뭐 소라를 내놓고 네. 나서 샘 얼트먼이 이렇게 얘기했죠. 나는 뭐 딴 거 연산기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에 정신이 없다. 뭐 이런 톤의 얘기를 했었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돈 벌어서 엔비디아 GPU 산다 그러잖아요. 근데 네. 이번에 메타가 주가 폭락한 것도 아니 갑자기 그 100억 달러치 더 산다잖아요. 네, 엔비디아 네, GPU를. 그러니까 아니 돈도 못 버는데 왜 이렇게 자꾸 그렇지. 엔비디아 칩을 사니? 그 사람이 멍청해서 그러겠어요. 네. 예. 이게 보니까 이 방법밖에 없는 거죠. 마크 주커버도 사실 엔지니어 기반의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데 네. 이것 말고는 답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컴퓨팅 파워를 일단은 키워놓고 네. 나중에는 뭐 빅데이터를 또 어떻게든 또 많이 확보를 하고 네. 그런 방식으로 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지금. 제가 최근에 이제 그 한국의 수출입 동향에서의 반도체 성장은 그 하이닉스의 실적에는 HBM이 기여를 했습니다만 삼성전자의 일종의 부활, 흑자 전환에는
HBM은 아닌 걸 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한번 조금 해봤으면 좋겠는데, 그 사실은 4월달 진입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 3월달에 수출 입동을 보면 중국에서 이제 디바이스 단은 모바일이나 이런 쪽에서 수요가 좀 늘고 있어서 레거시가 올라온다. 그래서 좋아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쪽이 하나 있고, 아니다. 공급을 감축을 했던 게 드디어 효과가 나서 그래서 지금 좋아지고 있는 거다. 이제 공급을 늘리고 나면 또 꽉 난다. 이렇게 보는 경향성도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중국의 수출입이 다시 늘려고 하는 거다가 미국한테 다시 추월당하고 우리나라 수출에서 보면 그런데 사실 저도 작년부터 이게 사실 희망 고문이거든요. 왜냐면 AI는 확실하게 수요가 좋고 이쪽은 뭐 성장하는데, 근데 워낙 시장이 네.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이것도 새로운 신수요가 나온 거니까 네. 분명히 좋은 건데, 자, 범용에 대한 회복이 될 거다라고 네. 봤는데 작년에도 AI만 좋고 범용의 회복이 안 됐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올해는 그래, 올해는 AI 계속 좋고 범용은 회복이 되겠지라고 했는데 회복이 되긴 했어요. 근데 속도가 우리가 기대하는 속도보다 안 나는 거죠. 네. 그래서 AI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좋고, 네네네. 그리고 또 수급이 AI 쪽으로 가고, 그게 이제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벌써 한 1년 6개월이 지나고 보니까 이 범용은 수요가 예전처럼 안 올라오겠다라는 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고 생각해 보니까 네. 결국 그거예요. 지금 너무 내가 소비 여력이 없는데 네. 굳이 PC나 스마트폰을 바꿔야 될 이유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반 서버도 굳이 뭐 어떻게 소프트웨어 그냥 이렇게 효율화해서 그냥 좀 더 쓰자. 그러면 확보한 예산을 AI 서버 사는 거죠. 자, AI 서버는 우리의 미래야. 지금 우리가 당장 굶더라도 저거 확보 안 하면 나중에 우리가 디지털 시대에 완전히 그냥 마이너가 돼버릴 수 있어. 네네네. 이런 게 이제 기업들의 대부분 네. 상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좀 기초적인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 지금 하신 말씀 중에서 과연 AI를 안 하면 망할까? 물론 이제 인터넷을 안 하는 기업들은 망했죠. 예, 인터넷 모든 것들을 인터넷 기반으로 했던 기업은 살아남고, 오프라인 기반에 했던 회사들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으로 이제 유통업이나 이런 쪽이 쇠락했고 여기는 살아남았고 이렇게 되는데, 그럼 AI를 안 하면 진짜 그럴까? 유통업은 너무 쉽게 그게 보였는데 AI를 안 하면 정말 그럴까? 이런 생각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AI를 안 하면 망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왜냐면 뭐 네. 저도 이제 그 공부가 얕지만 상대적으로 네, 네, 네. 이게 AI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면 해볼수록 이거 안 하면 죽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AI는 저는 이게 하나의 산업 대상이 아니라요. 이게 인프라라고 생각해요. 네, 네. 그러니까 인류에서 제일 중요한 인프라가 세 개가 있거든요. 네. 세 번째가 이제 AI라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 인프라가 전기예요. 네. 전기는 2차 산업혁명의 산물이거든요. 네. 1차 산업혁명은 석탄이라는 에너지를 가지고 전기기관, 네. 어떤 그 기계 산업을 열었고요. 네. 2차 산업혁명이 그 석유를 기반으로 해서 전기 에너지로 됐고, 그게 현대 문명의 거의 기저의 기반이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우리가 겪은 중요한 혁명이 있잖아요. 인터넷 혁명하고 네. 모바일 혁명. 네. 네. 그게 통신 혁명이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 통신 없이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시계의 바늘을 돌려서 우리가 지금 통신 안 하면 죽습니까? 이 이야기하고 똑같지 않을까 네, 생각해요. 네. 그러면 향후 10년 뒤에는 AI가 모든 디바이스, 모든 어떤 그 산업의 CP&D라는 네 가지 요소의 근저에 있는 거거든요. 네. 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라는 이 네 가지 테크 산업의 축에서 그 기반이 되는 게 AI거든요. 네. 근데 이게 한 축이 없다? 그러면 그냥 훅 빠지는 거죠. 네. 그러면 이게 결국은 생산 효율성으로 넘어가게 되잖아요. 네. 결국은 그러니까 이제 그 디바이스 단에는 아마 로봇 쪽으로 진화를 하게 될 맞습니다. 거고. 자율주행차. 네, 네, 자율주행차도 로봇의 일종일 테니까. 맞습니다. 모빌리티.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통신 서비스하고 뭐 그래픽 만들어주는 거 이런 쪽 그 사람이 하던 서비스를 거의 상당 부분 대체를 할 것이고. 그렇죠. 예. 그럼 또 어느 영역을 또 대체를 하게 될까요? 한번 상상력을 좀 발휘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가지고 말이죠. 네. 만약에 AI가 뭐 지금은 뭐 텍스트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대체를 네. 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이미지 관련된 직종에 큰 타격을 줬고요. 네. 이제는 영상으로 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그 아바타 영화 네. 정말 대박이었잖아요. 네네. 그게 아바타의 그래픽을 만들기 위해서 초당 2억이 들었거든요. 네. 네. 근데 소라를 적용하면 거의 제로에 수렴하죠.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산업이. 네. 네. 그리고 광고, 뭐 게임 이런 쪽에서 거의 뭐 하던 것들이
수천만 원, 수억을 들여서 하던 프로젝트들이 네네. 거의 뭐 몇만 원이면 다 해결이 되버리거든요. 그게 이제 콘텐츠 쪽에서 큰 변화를 일으키는 거고요. 그리고 디바이스에는 네. 모든 게 AI 기반으로 바뀌어야 되죠. 네. 이번에 제가 그 초창기 제가 이 우리 토크 시작하면서 M4 이야기했잖아요. 네. M4를 왜 갈아보겠습니까? AI를 활용하기 효율적인 디바이스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네. 칩셋을. 왜냐면 애플이 그동안에는 M1이 정말 너무 좋았죠. 괴물 반도체였잖아요. 아, 너무 좋아. 아직도 M1 네. 저 쓰고 있어요. 지금 맞습니다. 4년째 쓰고 있는데 그냥 불편 없이 쓰고 있어요. 맞습니다. 네. 근데 애플이 정말 AI 쪽에 잘못했다라는 게 M1, M2, M3 갈수록요. 뉴럴 엔진이라고 하는 네네. AI 전용 프로세서 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MPU. 네. 네. 그 면적이 줄었어요. 아, 오히려. 네. 어. M1이 6% 면적이었고요. 네. M2가 4%고요. M3가 3%예요. 네. 그러니까 이 회사가 얼마나 AI에 대해서 과소평가하고 있었던지 보이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M4도 아마 뭐 3% 내외로 뭔가 하고 있었겠죠. 네. 그런데 갑자기 AI 쪽에 다이 면적을 확 늘렸어요. 그래서 TSMC한테 당초 주문했던 것보다 3나노 웨이퍼를 50% 더 달라 그랬어요. 처음에 100을 주문해놓고 우리 150 써야겠어. 그래서 유탄 맞은 게 엔비디아입니다. 그 라인을 뺏겼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네. 원래 블랙벨 아키텍처가 3나노였잖아요, 원래. 근데 막상 공개하니까 4나노인데 칩 두 개를 칩레스를 연결해서 나왔죠. 네네네네. 네. 아마 3나노 애플한테 뺏겼을 것 같아요. 제 추정으로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네. 이게 CP&D 요소에서 네. 이제는 모든 게 AI 커스텀 쪽으로 가지 않으면 다 죽는다는 거죠. 네. 네네네네. 아, 실제로 우리 일반 소비자가 느끼실 때 어떻게 구현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뭐 가까운 예로는 휠이나 이런 성능이 엄청나게 좋아질 가능성이 있고 그럴 수 있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생명보험회사라든가 은행들이 하고 있는 챗봇의 성능이 기하급수적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한 1, 2년 안쪽으로. 맞습니다. 이번에 약간 그 애플이 원래는 애플이 비밀주의잖아요. 네. 근데 지금 AI 쪽 못한다고 하다 그러니까 계속 정보를 조금씩 공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애플이 내놓은 그 어떤 그 작은 그 스몰 랭귀지 모델 중에 하나가 특이한 게 그거예요. 이미지를 얘가 AI가 인지를 하는 거예요. 이미지를. 사진 찍어 놓으면 여기 뒤에 간판에 있는데 여기 보니까 전화번호 보니까 이거 경기도 같아.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인지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뭐가 달라지냐면 사진에 이렇게 우리 휴대폰 화면에 만약에 뭐 배달의 민족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나 여기 왼쪽에 있는 피자 이거 나 주문해줘. 제일 싼 걸로. 그러면 AI가 이런 걸로 에이전트 서비스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제 그렇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상상력이긴 한데 그게 그냥 온 디바이스 AI 쪽에서 제일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그런 거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들이 이 스몰 랭귀지 모델에서 뭔가 이런 임팩트 있는 것들이 나온다 그러면 산업 파급 효과는 엄청 커지죠. 네. 그러면 이제 그 레거시 쪽의 가격은 결국은 이제 공급단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죠. 네, 당분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요단이 갑자기 폭발적으로 나는 것보다도 공급이 부족하면 가격을 올리면서 할 수 있고 최근에 그래서 낸드 가격 올라오는 게 굉장히 가파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를 약간 네거티브하게 보는 쪽은 저게 구조적인 성장이냐 계속해서 공급 조절해서 가격 올리는데 네, 그렇게 보는 거고 공급 업체들은 우리 다시는 이제 안 당할 거야 막 이런 거거든요. 네, 다시는 공급 과잉해서 우리가 당하지 않을 거야 이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어느 쪽이 이길지는 모르긴 한데 네네. 예전처럼 뭔가 이게 수요가 탄탄하게 올라가는 상승 사이클이 아닌 건 맞죠. 네. 그거는 커머디티 쪽에서는. 하이닉스 실적은 그 HBM의 앞으로 이제 그 청주 공장이 늘어나면 그건 이제 아직 근데 가동하기가 시간이 꽤 걸리잖아요. 시간 걸립니다. 이번에 이제 펩 투자가 이제 5조 6천억 들어가는 거고요. 이제 나중에 장비까지 다 투자하면 20조 정도. 근데 그러려면 최소한 앞으로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1년 6개월 이상은 걸리죠. 그러면 일단 그때까지도 HBM 쪽은 약간 공급 부족 가능성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 네. 그래서 저는 올해 HBM 부족 굉장히 심각할 거라고 생각해요. 올해. 네, 올해. 지금 올해 캐파 투자를 거의 2.5배, 3배 투자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저도 이제 체크를 해보니까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한테 그 엔비디아 포함해서 AMD 포함해서 모든 고객사들이 요구하는 게 내년 말까지 월 220K 정도를 원하고 있어요. 220K. 22만 장. 22만 장. 네. 웨이퍼 기준으로. 300mm 웨이퍼 22만 장. 22만 엄청난 겁니다. 네. 지금 두 회사 합쳐도 한 8만 장, 9만 장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계속해서 더 늘려야 되는 그 상황인데
그거를 내년 상반기까지 맞춰달라. 22만 장으로 네네. 8만 장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6개월 땡겨달라는 거죠. 당초 그 스케줄보다. 네. 그리고 이제 나오는 이야기가 이거는 아직까지 확인된 건 아닙니다. 저도 네. 이제 업계에서 약간 들은 이야기인데 굉장히 충격적이긴 해요. 기존에 HBM의 계약 기간이 1년이거든요. 네. 그럼 1년 주문하면 1년 동안은 그 가격에 사가요. 파운드리하고 똑같거든요. 네네네. 이거를 2년, 3년으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왜냐면은 네. 그 사실은 그 반도체 가격은 뚝뚝뚝뚝 떨어지기 때문에 2, 3년 고정가 거래를 해버리면은 네. 매수자 입장에서는 불리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맞습니다. 거죠. 사는 쪽에서 훨씬 불리한 계약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뉴 노멀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러면 HBM이 주는 밸류가 더 달라져야 되는 수가 있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는 GPU 다음으로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 있는 영역이 HBM이 될 수도 있다.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삼성전자가 무척 안타까워지는 해요. 삼성이 잘해야겠죠, 여기서. 진짜 너무 안타까운데 네. 그 삼성전자가 지금 좀 안타까운 게 계속 소리는 있으나 결과치는 없는 상황인데 네, 지금 맞습니다. 작년도 이맘때부터 지금 1년째 지속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납품하겠다고 해서 납품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뉴스만 보신 분들은 야 삼성 납품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안 좋게 이야기하는 거야? 막 네. 이렇게 뭐 댓글에도 그렇게 하시는 분 있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납품이 안 됐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여기서 납품이 안 됐다는 건 HBM3를 얘기하는 거죠? 맞습니다. 3도 그렇고 3E도 납품된 게 없어요. 네. 3는 아예 없는 것 같고 네. 3는 좀 있지 않아요? 그래도 없어요. 3는 일부 있습니다. 근데 물량이 뭐 이게 양산이라고 할 만큼 뭐 의미가 있진 않죠. 그러면 지금 HBM2만 납품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2E가 많이 하긴. 그것까지. 그렇죠. 네. 그거는 이제 약간 거의 HBM에서 레거시라고 봐야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뭐 D램보다는 비싸나 HBM3보다는 가격이 상당히 떨어지는. 훨씬 떨어지는 네. 거죠. 그건 어디서 쓰는 건가요? HBM2는? 2E도 뭐 FPGA 같은 데도 그 프로그래머블 반도체 같은 데도 쓰고요. 네. 그리고 테슬라 도조 칩 있잖아요. 네. 그게 도조 칩이 D1이라는 자체 그 도조 시스템에 쓰는 칩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 HBM2E가 들어갑니다. 어. 네. 그래서 A식 반도체들 있잖아요. 네. 그 지금 이제 추론용으로 많이 나오는 A식 반도체들은 아마 그 기존에는 HBM2E 같은 버전을 많이 쓸 거고요. 네. 근데 A식도 그 추론용 AI 반도체도 요즘에는 최첨단 그 HBM 쓰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국내 보면 뭐 3대장 있잖아요. 리벨리온, 네. 퓨리오사, 사피온 이런 회사들도 신제품들 보면 HBM3E를 많이 채택을 합니다. 그래요. 신제품들. 네, 지금 말씀하시는 네. 새 업체들은 일종의 NPU, NPU나 TPU 뭐 이런 네. 비슷한 이렇게 일종의 AI의 색다른 가속기를 만드는데 거기에도 HBM을 쓰고 있다. 3E를 맞습니다. 뭐 이런 말씀해 주신 거고. 그러면 삼성전자가 지금 뭐 예를 들어 1년 차이가 나는데 6개월 차이로 바뀌었다. 이제 한 분기 차이로 바뀌었다. 뭐 이런 뉴스들이 나오는데 납품 소식이 나올 때까지 우리가 이걸 확정적으로 믿어줄 수가 없는 상황,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시장에서는 잘 안 믿죠.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 삼성이 이런 식으로 언론에다가 막 오픈하고 했으면 많이 믿었겠죠. 네네. 근데 작년부터 이게 사실 이야기한 대로 된 게 없기 때문에 네네. 이제 많이 신뢰가 훼손이 됐다고 봐야 되고 네. 사실 그게 인텔이 재작년에 막 한다고 그랬다 안 된 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네. 결국은 숫자로 보여줘야죠. 숫자로. 우리가 이거 이번에 3조 원 HBM 매출했습니다. 그럼 공개하면 이제 믿겠죠. 네 아니면은 이제 퀄 테스트가 완전 통과됐다. 맞습니다. 근데 자꾸 퀄 테스트 통과하고 통과하면- 납품하고 있다 뭐 이런 그렇죠. 얘기까지 들리는데. 그래서 얼마 했는데 그거 이야기해 주면 되죠. 네. 네, 우리가 1조 원 납품했습니다. 그럼 납품했구나. 라고 하는데 그런 건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매출과 이익에서 HBM으로 많이 벌었네 이런 느낌을 줘야 된다는 말씀이신 맞습니다. 거죠. 하이닉스는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이번에 보여준 거예요. 하이닉스가 네, 이번에 보여준 것처럼 네. 지난 분기에도 사실 엿보여준 것처럼. 맞습니다. 네. 그냥 디테일하게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가 뭐 그 금액 기준으로 15% 수준에 육박하고 있고 비트 기준으로 몇 프로다 딱 이야기 하잖아요. 네네. 네. 납품하니까 실제로. 음. 근데 자꾸 이제 삼성은 그런 건 없고 그냥 네. 계속 이제 언론에다가 약간 언플이라고 네. 표현되는 언플은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거 아마도 삼성 관련 분들도 꽤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그렇죠. 네. 저희 방송 삼성 관련 분들 꽤 많이 네네. 듣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저 현직 뭐 엔지니어들도 많이 들으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래서 뭐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네. 그러면. 제 솔직한 제가 뭐 확인한 내용이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그 같은 비율로 말씀드렸거든요. 아직 네. 뭐 납품되는 게 확인된 게 없다라고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렸었고요. 네.
실제로 뭐 아직까지도 그냥 뭐 네. 이렇게 아직까지도 그냥 반신반의하는 거죠. 네. 긴가민가 하는데 네. 그래도 지금 수요 업체들 동향을 보면 너무 급하다. 빨리 네. 뭐라도 팔 좀 달라. 네, 너무 이거죠? 급한 건 맞아요. 예, 실제로 지금 엔비디아나 AMD나 지금 수요 업체들이 너무 급한 상황은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공급 계약 이야기 2년 이야기가 나오는 게 사실 사는 쪽에서 이거는 완전히 자기들이 그냥 불리한 거고 그러면 공급 업체들은 수요를 높이면 그게 다 이익으로 잡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맞아요. 2년간의 네. 수율이 얼만큼 올라오느냐에 따라서 네. 물론 그 계약 세부 내역이 1년 차는 이렇고 2년 차는 어떻고 수요를 네가 까라. 까가지고 수요를 어느 그렇죠. 정도면 네. 여기까지는 우리가 보장해줄게. 대신 수요를 까야 돼. 뭐 이런 내용이 있을 수 있으나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있으나 우리 잘 모르나 그 상황들은 그래도 장기까지 계약은 업계 관행은 아니었다. 메모리는 원래 범용 같은 경우는요. 그 모바일은 분기 단위 내고 해요. 그래서 3개월마다 하면서 계속 가격 깎고 네. 그리고 서버나 PC 같은 경우는 월 단위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2년 계약을 한다는 거는 그걸 확보하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너무 급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불리한 계약을 할 테니까 공급만 안정적으로 해줘. 이겁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돈까지 태워주면서 물건 받기 전에 돈 주면서 네. 또 여기서 무식한 질문을 해볼게요. 네. 그러면은 코어스 라인이 과부족입니까? HBM이 과부족입니까? 지금 상황? 그동안에는 코어스가 절대적으로 부족했었고요. 네. 그게 2, 3월 들어서 코어스가 조금씩 완화가 되고 있고요. 네. 그게 많이 해갈이 됐고요. 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 HBM이 병목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코어스가 늘어난 만큼 HBM을 수요할 수 있으니 그렇죠.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GPU가 많이 나온 만큼 그대로 HBM이 수요가 되는데 예를 들어 비슷하다고 하는데 이제 이쪽이 탁 열리면 이거 하나당 이거 하나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코어스 하나 열린 게 HBM 쉽게 얘기하면 4개, 5개 열려야 되는 거니까. 맞습니다. 이게 많이 열렸으면 이거는 훨씬 더 많이 훨씬 더 열려야 됩니다. 이게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칩당 HBM 사용량이 늘죠. 네. 기존의 H100이라는 칩은 HBM 80GB를 썼는데 네. 새로 나온 H200은 144GB를 쓰고요. 그리고 B200이라고 하는 블랙웰은 192GB를 씁니다. 칩 하나당. 그러면 H100 대비해서 2.4배. 네. 네. 그러면 이게 단순히 하나하나 올라가는 게 아니라 코어스 하나 풀리면 HBM이 3, 4개가 올라가야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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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어스가 이렇게 올라가면 HBM이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거죠. 여기서 네. 말하는 건 네. 낸드 플래시로 여러분 헷갈리실 것 같은데 낸드 플래시 아니고요. D램 반도체. D램입니다. D램을 말씀드리는 네. 겁니다. 우리 그 핸드폰에 8기가 쓰여지고 네. 많이 써봐야 12기가 쓰여지는 그거를 지금 맞습니다. 칩 하나당 지금 뭐 192기가 뭐 네네, 이렇게 써야 맞습니다.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신 거고요. 네. 야, 그럼 오늘 진짜 나 계속해서 지금 레거시 얘기로 넘어가고 싶은데 네. 넘어가질 못하네. 지금. 레거시는 AI가 안 되면 이것도 그러니까 AI가 되면요 그 프로세서가 무지하게 좋아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D램이 이 매개 변수라고 하잖아요. 만약에 뭐 온 디바이스 AI도 매개 변수가 그래도 한 70억 개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70억 개 매개 변수를 돌리기 위해서 D램이 10억 개당 1GB의 D램이 늘어나야 돼요. 그러면 온 디바이스 AI가 되면 그냥 아무리 못해도 5GB의 D램을 더 써야 되거든요. 그럼 이게 그러면 레거시 쪽에도 AI가 되게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네. 그러면 또 다른 측면에 이게 지금은 D램 얘기만 했는데 저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소라를 보니까 얘네들이 이거를 돌려가지고 데이터를 며칠만 보관하고 다 지우지 않고 당신이 썼던 거 다 또 그 다음에 보여줄게 이렇게 되는 순간 이건 보관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이게 제가 지금 저희가 이제 이런 영상들을 찍어서 저희는 이제 구글 드라이브를 쓰는데 뭐 한 달에 몇만 원짜리를 쓰고 있어요. 이거를 제가 사실은 디바이스 단에서 카메라 디바이스 단에서 확보를 해보려고 했더니 가격이 너무 올라가. 이걸 또 컴퓨터에 스토리지로 낸드 SSD로 하려고 하니까 가격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장난이 아니죠. 네. 바로 몇십만 원이야. 바로 몇십만 원. 맞습니다. 이거 보관 창고를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그러면 서버들은 이게 지금 우리 일개 하나에 작은 채널 하나가 이 정도면 그러면 진짜 셀 수 없이 많은 채널을 품고 있는 애들은 그럼 도대체 낸드가 얼마나 필요한 거냐. 그렇죠.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저는. 맞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어떤 흐름 정도에서 벗어나지 않는 정도의 성장이다. 이게 이제 약간 아직까지는 이게 가시적이지 않은 거죠. 네. 그러니까
소라가 되면 당연히 그렇게 될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소라가 하반기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시장에서 와 이거 써봤더니 대박이야. 이거 틱톡 올릴 때 뭐 이거 와 이거 너무 좋아. 그래서 막 사용량이 늘면요. 네. 아마 낸드 플래시 쪽에서 뭐 엄청나게 반응을 하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저게 킬러 어플이 왜냐면 사람들은 막상 자기가 눈으로 보고 써봐야지 그렇지, 이게 써봐야지. 느끼지는 거지. 네. 예. 우리 같은 이제 주식쟁이들은 이게 네. 막 미리 상상력을 땡겨서 네네. 뭐 이렇게 하는 건데 네.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 네. 충분히 네.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게 예전에도 우리 모바일 시대에서도 텍스트에서 이미지로 갈 때하고 동영상으로 넘어갈 때는 네. 트래픽이 확 이렇게 늘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스토리지도 확 늘고요. 네네네. 그게 결국은 낸드 플래시한테는 되게 중요한 거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랜드는 일단은 공부를 많이 줄여놨으니까 이제 그냥 지금 최근 1, 2, 3월 달에 나타난 것처럼 가격이 우상향하는 게 조금 더 이어질 것이다 정도를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여기서 이제 변수가 누가 배신하면 안 되죠. 공급이 지금 30%, 40% 줄여서 지금 네. 가격이 매 분기 30% 오르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누가 이게 가동률, 그러니까 반도체 생산업체 입장에서는 가동률이 저게 얼마나 눈물이 나겠어요. 그러니까 놀고 있으니까. 그렇죠. 최근에 이제 그래서 뭐 삼성전자가 낸드 가동률 90%까지 늘렸다. 뭐 이런 네네. 뉴스 나왔잖아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직까지 60% 내외 수준입니다. 아직까지. 네네. 예, 약간 좀 기사가 좀 앞서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누가 이게 시장 좋으니까 나 공급 이렇게 늘릴래. 네네네. 라고 해버리면 이게 네, 가격이. 혹시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상황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줄 수 있는지 좀 궁금한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사실은 작년 재작년 적자가 너무 나가지고 새로운 설비 증설을 못했을 것이다 라는 예상이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레거시 쪽에서 설비 증설을 못했으니 못 따라올 거다. 그래서 차이가 더 벌어질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마이크론이 정말 설비 증설을 못 해가지고 못 쫓아올 거야? 아니면 아직도 수요가 못 따라왔으니 얘네가 공부를 안 해줘도 기존에 있는 업체들이 그 20만 한두 개 더 열면 말짱 꽝이다. 얘네들이 이제 처지거나 이런 거 아직 아니다. 뭐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작년에는 캐펙스 투자를 새 업체다 거의 제대로 못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줄였고요. 원래 메모리 반도체 업체라는 게 100이라는 돈을 벌면 항상 40%는 투자를 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캐펙스가 항상 40% 투자를 했는데 음. 작년에는 삼성이 거의 30%대 수준이고 SK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은 20%대 수준까지 낮아졌습니다. 네. 그래서 당연히 투자를 못했을 거고요. 대부분 투자는 이제 테크 마이그레이션 쪽,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라인들을 좀 더 첨단으로 바꾸는 쪽으로 투자를 많이 한 거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사실 마이크론이 지금 HBM 쪽에 왜 그렇게 공격적으로 막 치고 들어오려고 하냐면 네. D램 쪽에서 선단 공정은 지금 마이크론 제일 앞서 있습니다. 사실은. 네? D램 쪽에서. 왜? D램이 지금은 1G 공정이고 1A, 1B, 1C로 가잖아요. 네네, 그렇죠. 마이크론 알파, 베타, 감마로 가는 건데요. 보면 지금 마이크론이 감마 공정까지는 제일 빨라요. 네. 지금은 이제 SK 하이닉스가 그 다음에 1B가 잘 하는 거고요. 삼성은 HBM3E를 만들 때 네. 1A 공정을 써요. 14나노급. 네. 근데 지금 SK 하이닉스도 14나노급이 메인인데 요걸 12나노급으로 빨리 전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네, 3분기부터는 10나노 초반대 원시 공정을 양산을 이제 돌입하는 거고요. 네. 이게 마이크론이 제일 빨라요. 지금 네, 이쪽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 선단 공정 디램 납장이 좋으니까 이거를 쌓고 이것만 잘하면 되긴 한데 거기 이제 수율이 아직까지는 떨어지는 상황인 거죠. 네. 어떻게 보십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그 지금 일반적으로 거기가 공급 시작하면 이제 HBM 떨어진다는 얘기를 하는데 아까 이제 쇼티지에 관련해서는 충분히 얘기를 한 것 같고 마이크론이 충분한 수준의 수율로 원하는 만큼의 HBM을 공급하는 회사. 그래서 이번 2분기에 우리가 하이닉스에서 보았던 것 같은 그런 실적을 금방 만들어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있는데 그냥 이거는 사실은 그냥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정확히 맞출 수가 없는 내용이니까. 네, 그렇죠. 일단 HBM을 수율을 저렇게 빨리 못 잡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네. SK 하이닉스 수준까지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그거까지 저는 적어도 2년 걸린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마이크론이 HBM을 삼성은 이제 2019년에 팀을 접었지만 마이크론도 그 전에 굉장히 삽질을 했어요. 인텔하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옵테인 메모리라고 그게 미래인 줄 알았거든요. 거기다가 막 엄청나게 많은
자원과 인력을 투자했었어요. 네네. 그래서 HBM 쪽으로는 그렇게 많은 신경을 못 썼고요. 그 SK 하이닉스 혼자 이렇게 우직하게 그냥 어떻게 보면 미련하게 하다가 보니까 걸린 거고요. 네. 삼성하고 마이크론은 거의 뭐 비슷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마이크론은 다만 디램 납장 쪽에서는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기존 전통 디램보다는 HBM 쪽으로 뭔가 많이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러면 전환을 하면 이 캐파가 범용 캐파가 확 줄죠. 네. 그렇죠. 범용 캐파가 줄겠죠. 네. 그쪽으로 많이 넘기면. 근데 이제 그 한미 반도체와 마이크론이 이제 계약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한미 반도체 장비가 이제 막 들어갈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만드는 거는 한미 반도체 수율을 못 갖고 오는 거잖아요. 지금 만드는 거는. 지금 만드는 거는 지금 삼성이 쓰는 일본 회사 장비 똑같은 거 쓰고 있다가 네. 그게 수율이 너무 안 나와서 한미 반도체 거를 썼더니 수율이 올라가서 급하게 사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네. 근데 네. 그거 한미가 막 넘겨주는데도 몇 달 걸릴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HBM 수율이 금방 안 올라온다. 최소한 한 분기는 올라올 턱이 없다. 많이 안 올라오는 건 사실인데 요 본더를 바꿔서 올라오는 부분이 있으니까 좀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본도를 받으려면 한 분기 이상 기다려야 되지 않는 맞습니다.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본도가 도착될 때까지는 얘네 지금 납품을 해봐야 미량에 그치지 않을 거냐. 그렇죠. 올해는 사실 물량 미미합니다. 사실 예, 올해 마이크론이 HBM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올해 그 컨퍼런스 콜에서 공개한 게 올해 7억 달러 하겠다고 했거든요. 네. 그럼 7억 달러면 SK 하이닉스의 10분의 1도 안 돼요. 공급량에 올해 HBM 이? 목표가. 그러니까 그게 그동안에는 자기들도 긴가민가한 거죠. 관심 많이 했던 건데 최근에 요거를 한미 반도체 장비 가지고 뭔가 해봤더니 수율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20%까지 내년 내후년까지 해서 늘리겠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근데 만약에 그러면은 네. 지금 삼성은 한미 반도체 장비를 안 쓰고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네. 계속 저렇게 하다가 마이크론이 예를 들어 수율이 한 40%까지 올라와 버리면 하다가 도저히 안 돼갖고 우리 삼성도 이제 우리도 안 되네 그냥 한미 거 한번 써보자 해서 하면 네. 그때 이제 말짱 꽝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써봐야. 네. 왜냐면 얘네들이 이제 그때부터 물량이 이제 상당히 늘어날 테니까. 네네. 그리고 장비 잡고 6개월 정도 세팅 기간 또 잡아야 될 테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두 님은 다 떠나갔고 네. 이제 분봉해서 이제 출발하면 네. 이제 우리 출발해서 가속 붙을 때쯤 쟤는 날 이륙했을 거고. 맞습니다. 안타깝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그 전제가 맞다 그러면. 네. 만약에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한미 반도체가 수율을 올려주는데 진짜 핵심적 그거 마이크론이 얘기한 거예요? 그 저기 한미 반도체 장비 썼더니 수율을 올려줬던 거 한미 반도체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업계에서 저도 들은 이야기고요. 그리고 그 한미 반도체 장비 납품이 들어가고 나서부터 마이크론이 톤이 되게 세졌어요. HBM에 대한 톤이. 그전에는 그냥 우리도 해볼 거야 라는 정도였는데요. 그리고 이번에 한미 반도체 저는 수주 공시에서 그게 뭐 금액이 뭐 얼마 안 됐잖아요. 뭐 200~300억? 220억이었나요? 근데 이게 납기가 3개월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3개월 만에 달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또 더 들어오겠죠. 그만큼 그러면 뭔가 급하게 사네? 장비를 3개월 만에 납기를 하는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요? 네. 잘 몰라요, 저희. 네. 왜냐면 보통 아무리 그 수주 공시해도 이게 공시가 나고 매출이 발생하기까지 아무리 빨라도 6개월 보통이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데는 뭐 8개월, 10개월 정도에 이제 이렇게 납기가 일어나거든요. 그럼 급행료 줬을까? 네, 3개월이면 거의 제가 봤을 때 급행료를 줬을 거예요. 3개월만에 전 장비 납품해달라는 건 거의 부품도 아니고 장비를. 그럼 마진은 상관없을까? 일단 무조건 줘 이러고. 마진을 좀 많이 받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건 못해요. 다른 데도 해야 되는데. 더블 우리 택시 올 때 더블 뭐 이런 것처럼 뭐 그런 거. 그럴 수 있죠. 네, 충분히.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오늘 정말 그 HBM 중심으로 해서 오늘 특별히 하다 보니까 HBM 스페셜이 됐는데 우리 저희 시청자 구독자분들께 해주시고 싶은 얘기. 벌써 시간이 다 됐나요? 순식간. 네. 이제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제 그 엔비디아하고 슈퍼마이크로컴이 지난주 금요일 날, 19일 날 폭락을 했고 그 뒤로 이제 계속해서 다시 반등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5월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5월은 왜냐면 6월에 그 두 가지 행사에 대한 모멘텀이 있잖아요. 그러면 5월까지는 일단 기대감으로 뭔가 충분히 이제 반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6월에 그 이벤트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하반기 시장이 굉장히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AI 쪽으로 만약에 AI 반도체 가속기 쪽으로 포지션이 좀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반도체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진짜 6월을 그러니까 6월 그 이전 5월 뉴스 흐름들이나 그런 것들 많이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 물론 이제 우리 각도기 형님이 열심히 설명해 주실 거라고 당연히 생각할 것 같은데 네. 그게 하반기 전략 그리고 내년 전략까지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이번 AI 사이클에서 네네.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조정이 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을 좀 합니다. 아,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뭐 다른 회사인 인텔이나 이런 거는 물어볼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 책 보시면 다 나옵니다. 아, 인텔 나와요? 네, 알겠습니다. 네네. 책 쓰시면 바로 또 모실 거니까 네네. 그때 한번 오늘 못 물어본 것 회사와 기업들에 대해서는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마련해 주신 우리 이영수 IT의 신 대표님께 감사드리고 함께 해주신 모든 시청자 구독자분들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